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부 동반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시 공기업 사장의 가족 한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시청사 폐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사장의 확진 판정으로 청사를 폐쇄했던 김해시가 확진 환자의 동선을 일부 누락한 채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터 분양을 지역 업체에만 제한할 수 없다는 진주시와 달리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보험금 산정이 늦어지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시 산하기관장의 가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산하기관장 확진으로 시청이 폐쇄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가족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사장의 며느리인 추가 확진 환자는 김해시 공무원으로 지난 21일 가족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느리가 근무하던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곧바로 폐쇄돼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 함께 근무했던 18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하기관장 확진으로 시청이 폐쇄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산하기관 모든 공직자들이 집단 골프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골프 모임 같은 이런 일은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도록. 한편 개발공사 사장이 김해시청사를 방문한 지난 24일 옆자리에 앉거나 담배를 함께 피운 8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이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허성곤 김해시장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개발공사 사장이 시장실을 잠시 방문해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은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진단검사 없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냉동감시는 자기가 열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또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공기업 사장이 포함된 골프 여행발 추가 확진은 아직 가족에 그치고 있지만 2차, 3차 접촉자들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기업 사장을 포함해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김해시에선 혹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확진 환자의 동선이 일부 누락되는 등 선택적으로 공개된 탓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208번 확진 환자인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동선이 공개된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 24일 사우나와 사무실, 식당에 들린 뒤 퇴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기관장으로 김해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참석이 확인되면서 청사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당일 동선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특징인이 다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도에다가 다 역적관한테 전체 동선을 다 올립니다. 올리면 역적관이 요거는 빼라, 요건 빼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해당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진 환자의 동선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방문한 시청사와 사우나, 식당 등은 접촉자 확인이 완료된 만큼 모두 공개하지 않아야 하지만 선택적으로 동선을 공개한 겁니다. 시청을 공개를 안 했다고 해. 식당 마트도 빼야 되는데 그럼 동선 공개를 제대로 컨펌을 받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 지침과는 별개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 환자가 다녀간 구체적인 동선까지 모두 공개하는 다른 시군의 사례와도 대조적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밝히기도 하고 시간도 밝히고 이런 거에 대해 다 밝혔잖아요.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도 불안을 좀 많이 느끼게 했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며 혼란과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시의 명확하지 않는 동선 공개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경상남도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경남의 모든 도민과 방문자들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통보된 경남 54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광화문 집회 관련 명단 415명과 관련해 391명이 검사를 했고 373명은 음성, 18명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거부한 24명은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30에서 80mm, 경남 내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31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0도, 진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 시간대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아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은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밀양 30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사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상공계가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자 진주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질의에 대해 지역업체로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고 일부 시의원들도 진주시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가자동 신진주 역세권 2지구입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3필지에 2,700세대가 들어섭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이 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의 지역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진주시는 지역업체에 맡기고 싶어도 지역 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지역건설업체에 보낸 회신입니다. 지역업체로 한정해 분양하려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해당 내용에 맞게 공급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진주시에 보낸 회신입니다. 자격 요건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일부 시의원들은 진주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한번 해가지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주시는 도시개발법에 한정한 원론적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 제한이 지역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아울러 관련 법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한 특별법은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역 제한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 법령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이 사안을 지역사회와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조차 공급되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하동의 중증 장애인 시설인데 복구 작업이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준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9일 1층이 모두 물에 잠겼던 하동 섬진강 사랑의 집. 수해가 난 지 20일이나 지났지만 중증 장애인 50명의 급식 준비를 식당 조리실이 아닌 폭염이 내리쬐는 뒷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지금 우리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물도 식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물리치료실 같은 1층 시설의 복구 작업은 중단됐고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승강기도 멈춰섰습니다. 전기실 고장으로 그 엘리베이터 작동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2층, 3층에 계속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어시설과 전기실이 있는 이곳 지하실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건물의 기능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전기 장비와 제어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은 2개의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이 위탁한 공공시설이어서 부족한 복구비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금이 결정돼야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손해 사정이나 이 과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층은 아예 전기가 끊겼고 장애인 생활실인 2층과 3층도 임시로 전기를 끌어 쓰고 있어 한여름 냉방기 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 섬진강 사랑의 집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고쳐져야 될 텐데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환강 취수장 설치 반대 합천군민대책위원회가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환강 취수장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천군민대책위원회는 저수율을 낮추라는 군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낡은 매뉴얼을 고수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 환강 취수장 설치 등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모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동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동 출신의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 군의 팬들이 1억 원 넘는 기부를 했습니다. 하동군은 정동원 군의 팬클럽과 개인 팬 1,890명이 9,550만 원의 성금과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 탐사기획팀과 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이 보도한 엉터리 대기 측정 긴급 실태 점검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제14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해당 기획 보도가 감사 이후에도 묻혀질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했으며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와 경상남도가 어제 경남사랑상품권 23억 원어치 구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는 이 상품권을 직원 복지에 활용할 계획이며 도는 카이 직원들이 이 상품권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한편 카이는 협약식 이후 호우 피해를 본 10개 시군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오전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사전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피해를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TF팀 구성과 하루 한 번 이상 사업장 방역, 비접촉 온도계 배부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부터 3년간 진주시 예산을 운영할 금고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 등 연간 2조 원대의 예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함양군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등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함양군은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해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분리수거 방법을 적극 홍보해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음식물 혼합 배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어제 낙동강 하류 7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7서 지점은 지난 18일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1,330셀, 지난 24일 밀리리터당 1,981셀을 기록하는 등 2주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를 넘겼는데 이는 장마 이후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해 남조류 증식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